오늘은 홍삼을 즐겨 드시는 분들, 그리고 선물로 홍삼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홍삼은 매년 건강기능식품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홍삼은 원기 회복과 면역 증진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저는 최근에 홍삼이 치매와 인지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내용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만 같은 홍삼 아무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홍삼은 인삼과 다르게 체질을 타지 않는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체질별로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삼을 먹으면 열감이 생기면서 심장이 답답하고 막 화가 잘 나거나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며 땀이 나거나 설사를 하기도 하고 열꽃이 피듯이 발진이 생기는 분들, 이런 분들은 홍삼이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은 홍삼을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첫째, 피부에 발진과 알레르기 증상이 있을 때. 둘째, 눈이나 머리 또는 뒷목에 통증이 있을 때. 셋째, 혈압, 혈당 관리가 잘 안 될 때. 넷째, 발열이 있을 때. 다섯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언제요?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요. 홍삼의 경우 아스피린과 비슷하게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이 매우 강한 식품이에요. 그래서 수술 중간이나 수술 후에 출혈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홍삼뿐만 아니라 양파같이 피를 묽게 하는 종류도 함께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열이 많은 분들은 두통과 불면증, 그리고 두근거림을 겪을 수가 있어요.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분해와 배출이 지연되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수술을 앞두신 분들과 당뇨병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앞서 말했듯이 지혈이 안 되거나 저혈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정신병 약을 복용하시거나 면역 억제제, 피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약 효과가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역시 홍삼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시중에 홍삼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피부 발진과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나 고혈압, 그리고 작은 근종과 유방암 같은 여성 질환이나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절대 홍삼을 섭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홍삼은 커피나 녹차,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함께 먹게 되면 인위적으로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이 약효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셔야 한다면 카페인 음료를 섭취한 후 2시간에서 3시간 뒤에 홍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삼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공복에 먹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 소화기관이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공복보다는 식후 1시간 이후에 섭취하면 보다 건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삼을, 홍삼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만 하셔도 홍삼 선물을 받으면 매우 좋아하세요. 하지만 좋아하는 만큼 너무 과용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외국의 경우 남용증후군이라고 해서 삼 제품을 너무 과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삼계탕 좋아하시나요? 여름철 필수 보양식이 바로 삼계탕인데요. 저도 삼계탕 되게 좋아해요. 말복, 중복, 초복 전 다 챙깁니다. 삼계탕 하면 인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식품에 들어가는 인삼의 양을 제한하고 있어요. 약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홍삼을 먹고 피곤함이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홍삼은 모든 사람이 먹어도 된다는 말에 대해선 당연히 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홍삼은 인삼을 한 번 더 처리해서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콩을 삶거나 익히면 어떻게 되죠? 단백질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콩을 두부로 가공하면 훨씬 더 단백질 흡수가 잘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그냥 인삼을 물에 끓여서 홍삼을 물에 끓여서 드시는 거를 비교하면 홍삼의 경우가 훨씬 흡수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인삼이 어디서 자라는지 아세요? 산 중턱에서 시원하게 바람이 불고 또 그늘을 만들어준 곳에서만 인삼이 잘 자랍니다. 정말 신기하죠? 왜냐? 보통 다른 식물들은 어떤가요? 광합성. 네. 햇볕을 좋아하잖아요. 아파트도 낙엽집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더 받으려고 막 가지를 뻗어서 안간힘을 쓰는데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햇볕을 못 보게 그늘을 쳐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더운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햇볕을 만나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시원한 곳에서 키워야 됩니다. 인삼이 품고 있는 이 더운 성질, 홍삼이 품고 있는 더운 성질이 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몸이 냉한 사람이 홍삼을 먹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몸이 냉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손발이 싸늘하고 배가 살살 자주 아프고 변이 물러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비위가 약하고 예민한 분들, 이런 분들이 홍삼을 먹으면 식욕도 생기고 소화도 잘 되고 또 잠도 잘 오고 피로감도 덜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홍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판단하는 것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홍삼을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란 것도 모르고 홍삼은 인삼과 다르게 체질을 타지 않는다고 알고 홍삼을 장기 복용했습니다. 왜냐고요? 홍삼이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요. 저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삼을 장기 복용하니 안면 홍조가 생겼습니다. 피부과에 가니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았고 현재 홍삼을 모두 끊고 피부과 약을 복용 중입니다. 이게 되게 안 나서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엔 홍삼만 먹으면 온몸이 가렵다 하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좋은 것이라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내 몸에 맞게 써야 약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지인분께는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